네, 미중 무역 전쟁 확전 속에서 글로벌 증시 동향 함께 살펴보고 전략도 수립해 보겠습니다. 오늘 미중 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오늘과 내일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 시카고 컨퍼런스에서 연설이 있습니다. 어제 파월 의장의 연설이 아니죠. 인터뷰가 있었는데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인내심을 갖겠다. 인내심을 갖는다는 것은 통화정책 변동성을 최대한 줄이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오늘 이제 경제금융학자 모여서 이제 통화정책 운영하는 검토하는 토론회도 열리는데 아무래도 이런 기조가 그대로 유지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미묘한 뉘앙스는 좀 바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오후 10시 45분에 파월 연준 의장의 그 연설을 시작으로 해서 내일까지 금융정책 운영과 관련된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2% 물가 목표를 소폭 하향할지, 그리고 단기 금리뿐만 아니라 장기 금리도 통화 정책 조정 수단에 유용한지를 검토하는 회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번 회의가 아무래도 세간의 관심을 받는 것은 해외 경기가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표면화될 경우에 적절한 통화 정책 스탠스를 가져가겠다는 단어가 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1998년도 아시아 금융 위기 때 미국 경제가 확장 국면에 있었지만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 앨런 그린스펀 전 의장 같은 경우에는 보험성 금리 인하를 했는데요. 이번 회의에도 통화정책 기조에 미묘한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9월 달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세계 언론뿐만 아니라 투자가들이 오늘과 내일 주목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물가 상승률 목표치나 아니면 금리에 대한 미묘하지만 어쨌든 톤 변화는 조금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JP모건 쪽에서는 올해 2차례, 그리고 바클레이즈 쪽에서는 3차례 금리 인하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리 인하가 지금 사실화된다면 지금 시장의 하락세, 혼란 좀 멈출 수 있을까요? 네, 현재 FF 선물 금리 시장의 동향을 보면은 올해와 내년에 각각 0.25%포인트씩 두 번, 그리고 금리 인하 확률은 85%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 때문에 일부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채권이라든지 그리고 금, 플래티늄,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하이힐드 채권 쪽으로 질적인 자금 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금융시장 혼란이 신냉전 시대의 도래에 따른 영향이 맞다고 했을 경우에는 FRB가 금리를 낮췄을 경우에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시장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협상을 통한 무역 합의를 이루어내는 게 가장 좋은 해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미중 간의 무역 합의가 없다고 했을 경우 경제 지표가 아무리 좋아도 미국의 그 10년물 국제 수익률은 2.5%를 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요. 미국이 4차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했을 경우에는 한선이 2%대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파월 의장이 이번에 강한 톤으로 비둘기파 메시지를 던진다면 파월 풋이 다시 재개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도 많은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 문제가 가장 주식시장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과 주가의 그 상관관계가 지금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연준이 좀 고민하는 흔적도 보이긴 하지만 만약에 미묘한 뉘앙스의 그 단어가 좀 바뀌었을 경우에는 파월 풋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는데요. 현재 S&P 500 기업들을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주가 수익률이 15.8배 정도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2009년 이후의 평균치를 보면 16.5배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요. 현재 그 미국 기업들의 실적과 관련된 리비전 인덱스를 보더라도 현재는 상당폭 내려와서 반등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6월 말에 있을 G20 오사카 회담에서 미중 정상이 만나서 악수할지 아니면 눈길도 안 맞추고서 헤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세계 경제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리먼 쇼크 때를 보더라도 항상 악재가 크고 작은 악재 맞닥뜨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늘 전진을 해왔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에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실패를 하더라도 IMF가 추산한 대로 0.3%포인트 정도 성장률 떨어지는 정도밖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성장을 계속 해준다는 점, 그리고 연준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고요. 또 내년부터 실시될 미국의 2조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세계 경제를 견인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자, 무역 전쟁 얘기를 해보자면요. 전선이 확대됐어요. 이제 멕시코까지 관세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자동차주도 크게 하락했고 세계 증시 악재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불법 이민자 차단을 위해서 6월 10일부터 5% 관세를 올리게 되고요. 10월 1일까지 모두 25%까지 멕시코가 협조하지 않으면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3,528억 달러 정도의 그 제품을 수출하게 되는데요. 미국 GDP에는 무려 1.7%에 해당하고요. 전체 미국의 수입품의 13.7% 정도 해당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인건비가 싼 멕시코 쪽으로 많은 기업들이 나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는 기업 간 무역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같은 경우도 이와 거의 유사한 형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 전선이 확대됐을 경우는 악재가 되겠지만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기를 원치 않다는 점에서는 조만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전망을 좀 해보자면은 사실 중국이 지금 나오고 있는 톤이나 스탠스를 보면 이게 장기화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점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시진핑 국가 주석 같은 경우에는 미중 간의 그 무역 합의가 결렬될 이후에 매주 걸쳐서 상당히 강한 톤으로 주요 장관들에게 지시를 지금 내리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가장 핵심 부분은 2035년까지 앞으로 15년간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특히 그 시진핑 국가 주석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당부를 했는데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식량이라든지 에너지 안전 확보, 그리고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또 통합하는 혁신형 사회 건설을 상당히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15년간 패권 다툼을 염두에 두고서 식량 안전선 그리고 에너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군사적 그 긴장 관계를 조성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기술 패권 전쟁과 관련해서 5G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현재 단말기 부분에서는 미국의 중국이 앞서간 상태고요. 통신 설비와 관련된 인프라 시설과 관련해서도 인해 전술로 우위를 서게 됐는데요.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와 연결되고 있는 컨텐츠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싸움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화웨이의 고사 작전을 피면서 5G 시장에서 내쫓으려고 하고 있지만 마지막 3차 그 화웨이와 관련된 컨텐츠 싸움에서는 중국이 막판 뒤집기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을 넘어서 기술 패권 다툼은 당분간 조금 치열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미중 무역 전쟁이 우리나라한테 미칠 영향도 지금 사실 지금 관건인데 싸우는 건 옆 동네인데 사실 피 터지는 거는 우리나라. 약간 그런 분석도 나와 있고 경제학자들이 분석한 최대 피해국에 우리나라가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전자기기, 섬유, 화학 여러 가지가 타격이 예상된다는 관측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번 그 무역 전쟁 같은 경우에는 그 G20 정상회담에서 협의가 불발됐을 경우에는 6월 말이라도 3천억 달러에 대한 대중국 관세 부과가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최대 중국의 미국 수출품이라고 할 수 있는 휴대폰 같은 경우는 432억 달러, 그리고 노트북은 375억 달러에 대해서 25% 정도 관세가 부과가 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중국은 미국의 수출이 최대 한 40%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수출 감소는 우리나라는 대중국과 관련된 중간재 수출이 79%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를 비롯해서 전자부품, 그리고 화학제품, 비철금속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 구하기
전선에 지금 나서고 있는 상태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기술 굴기를 꺾기 위해서 강력하게 지금 대응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는 중국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재 수출 120조 원, 그리고 화해와 관련된 부품 수출 12조 원 같은 경우는 상당폭 타격이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교 안보는 미국, 그리고 경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높은 상황이고 그 중간에서 라인을 잘 타야지 성공적인 그런 성장을 이루는 나라인데 미국이 화웨이 따돌리기에 동참해달라 이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럴 경우 제2의 사드 사태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화해와 관련해서 미국 그 동맹 쪽에 가입해서 강하게 밀어붙였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상당폭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드 때 우리나라에 대한 그 직간접 경제 피해 규모가 8조 5천억 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드와 관련해서 85% 제재를 해제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직항로 개설이라든지 크루즈 여행, 해외 직구, 롯데 면세점 이용 불가 같은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사드와 관련된 레버리지 정책들이 이번에 다시 되살아날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 우리가 미국 편에 들었을 경우에는 앞으로 그 화해 따돌리기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호주나 일본처럼 남중국해 통행 자유작전에 참여하라는 문제, 인도 태평양 전략에 참여하라는 압박이 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양쪽의 그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